다중 우주 이론이 맞다면 우리 우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흥미롭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과학자가 이 놀라운 개념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평행우주와 실제로 접촉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복권에 당첨될 확률만큼이나 희박하게 들려요. 하지만 이 이상한 개념이 더 이상 소설의 영역에만 국한된 건 아니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많은 과학이론이 평행우주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과학계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이제 이걸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합니다. 수십억, 심지어는 수조 개의 은하가 소용돌이치고 있고 각 은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주의 모양을 연구하는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의 지름이 무려 70억 광년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무한대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실제 과학 이론은 우리 우주와 나란히 또는 그 너머에 심지어 우리 우주를 미러링하는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중우주와 평행세계에 대한 이러한 흥미로운 개념은 빅뱅, 끈이론, 양자역학 등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과학적 아이디어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밖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면 우리가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해야겠죠? 우주의 시계를 약 137억 년 전으로 되돌려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아주 작은 특이점으로 압축된 거예요. 그리고 빅뱅 이론이 맞다면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겠죠.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1초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곳에서 팽창했습니다. 우주가 펑 하고 팽창한 방식 때문에 일부 영리한 연구원들은 하나 이상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들은 갑작스러운 성장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끝났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138억 년 전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팽창이 멈췄지만 우주 팽창은 다른 신비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어요.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한 곳에서 끝나면 새로운 풍선 우주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은하계 여행자처럼 한 거품에서 다른 거품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이 거품 우주는 무한히 확장되고 있으며 그 가장자리는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로컬 풍선의 가장자리에 도달해서 다음 우주를 만난다고 가정해볼게요. 같은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웃 우주가 완전히 다른 게임일 수 있다고 말해요. 완전히 다른 물리법칙이 적용돼서 우리에게 기괴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생각으로 이 광활한 다중우주에 우리와 같은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우리의 길은 결코 교차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다른 똑똑한 연구원들도 평행우주와 양자역학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입자 뒤에 숨어있는 멋진 수학이에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러한 입자는 한 번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동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파동함수는 모든 미친 옵션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입자를 관찰할 때 우리는 단 하나의 결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주가 우리와 숨바꼭질을 계속하는 것과 같아요. 다중세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결과를 관찰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현실이 되는 또 다른 우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우주가 거대한 나무처럼 끊임없이 수많은 버전으로 분화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이 대체 우주들은 서로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다른 내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다중세계 이론은 꽤 대담하고 증명하거나 반증하기도 어려워요. 과학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실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는 과학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무한하다면 우주가 무한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우주를 거대한 우주 놀이터라고 상상해보세요. 일부 전문가들은 우주가 정말 끝이 없다면 구성 요소들이 스스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특정 패턴을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딘가에는 어제 브런치로 먹은 음식까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버전의 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행우주에 대한 증거가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사람은 있다고 말해요. 타우레드에서 온 미스테리한 남자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타우레드라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일본 공항으로 도착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여행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다른 우주에서 왔다는 증거라고 믿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만큼이나 까다로운 부분은 바로 타우레드라는 장소입니다. 현재에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1950년대에도 타우레드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공항 사건 이후 이 남자는 일본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펑! 영원히 사라졌어요. 1954년 7월 타우레드 출신의 남자가 도쿄에 상륙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명적인 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묘사에 따르면 그는 수염을 기르고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남자였어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죠?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버전에서는 남성이 도장을 찍기 위해 여권을 건네자 일본 경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해요. 여권은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타우레드라고 적힌 국가는 경찰관과 다른 공무원들을 포함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들은 타우레드 출신 방문객을 데려가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이 남성이 경찰관에게 타우레드에서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여권을 보여주지만 경찰관은 믿지 않았다고 해요. 타우레드에서 온 남자는 장교들에게 자신의 조국이 진짜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타우레드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자리 잡고 있고 약 1000년 동안 존재했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지도에서 안도라 공국과 일치하는 지역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미스테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경찰관들은 이 남자가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그를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근처 호텔에 하룻밤 묵게 했지만 방 밖에 두 사람을 배치해 상황을 주시하도록 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시겠어요? 두구두구두구. 다음날 아침 경찰관들이 수사를 계속할 준비를 하고 나타났을 때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도주 흔적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모든 개인 서류도 마술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타우레드의 남자가 시간여행자나 은하계 모험가였다면 어떨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 기괴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까지 파고들었어요. 인터넷에서 대체 현실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을 뽑은 사람들의 수는 믿지 못하실 거예요. 가장 이상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남자가 우연히 평행 차원에 발을 헛디뎌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 평행 우주에는 우리와 똑같은 지구가 있지만 안도라 대신 타우레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남자가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자라는 생각도 떠돌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타우레드에서 온 남자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누군가의 상상력이 지나쳤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에 대한 여러 버전이 있는 만큼 사람들이 이 사건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터무니없는 세부 사항을 계속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 이야기가 단순히 도시전설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고 우리가 한때 지구에서 시간여행자나 은하계 간 히치하이커를 본 적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